대구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건 아니잖아요. 결국에는 반등을 할 건데 이게 언제 반등을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거예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. 세비티입니다. 네, 오늘도 저희 소치님들께서 고민 상담해 주신 내용 중에서 또 하나를 골라서 제가 솔루션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항상 뭐 제 솔루션이 100% 정답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사연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. 세비티니 유튜브 보면서 부동산 지식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30대 후반 불인입니다. 현재 타지에서 월세를 살고 있고요. 대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인데 그곳은 월세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전재산인 아파트가 이제 그 가격이 대구가 최근에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. 원래 4억이었는데 지금 2억 중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. 그렇게 보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대출 같은 경우는 이분은 5천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현재 월급은 3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시드머니는 2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현재는 외벌이이고 아내는 출산 후에 몇 년간 일을 쉴 예정이고 대구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. 근데 기존에 있는 대구의 아파트는 월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그냥 그대로 임대료 주고 지금 대구시 중구에 있는 청라 언덕역 쪽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투자금 실거주를 하고 또 남는 돈으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이제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내분께서는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이도 곧 태어나니까 구축보다는 신축에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렇게 이제 또 신축 아파트를 사게 되면 투자 금액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게 또 고민이신 거예요. 정리를 하면 이분께서는 대구 이사를 오셔야 되는데 구축 아파트를 살 것인가, 신축 아파트를 살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첫 번째 생각 중인 것은 5억 아파트를 매수해서 실거주하는 방법. 두 번째는 2억 정도의 구축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하고 나머지 남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. 이런 부분이셨어요. 그래서 뭐 구축 아파트를 사면 대출을 일으켜서 실거주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. 이제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분의 사연을 듣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100%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일단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이 대구에 있고요. 지금 이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사도 대구로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대구라는 지역이 지금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그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매매지수 그래프를 본다 하더라도 21년 하반기부터 고점을 찍고 쭉 하락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당시에 보면 거의 청약 경쟁률을 보더라도 21년 거의 7월 이후에 분양하는 단지들은 거의 일부 미달 아니면 전체 미달이 났습니다. 전체 미달. 근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더 이상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분양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. 분양을 안 받는다. 그럼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없다. 이런 걸 의미를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소진이 안 되니까 미분양으로 계속 나오게 된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미분양이 최근까지 거의 1만 3천 개, 1만 3천 개가 넘었고요. 요게 지금 조금 줄어들어서 1만 1,000개 정도가 되었습니다. 입주 물량 같은 경우도 입주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그 기존에 계속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계속 몰려가지고 지금 23년도에 입주 물량이 거의 최고치입니다. 대구는 다른 도시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가장 큰 이슈가 금리 인상이었잖아요.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람들 심리가 거의 급감을 했고요. 이로 인해서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금매가 나오고 이게 금매가 계속 나오고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자산의 가격이 빠지게 된 거죠. 이 흐름으로 갔다고 하면 대구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. 대구는 아까처럼 이게 너무 고점으로 가다가 이때부터 수요가 확실히 떨어졌고 그러면서 완전 하락으로 간 거죠. 그래서 약간 포인트가 다른데 저는 오히려 대구 같은 곳들이 더 분석을 하기가 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떨어진 이유가 수요가 없어졌고 미분양이 쌓였고 지금 입주 물량이 계속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대구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잖아요. 그 반대로 말했을 때
그러면 이 미분양이 줄어들고 입주 물량도 줄어든다면 그럼 대구는 반등하겠구나. 그렇게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약간 흐름을 계속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미분양이 최근에 13,000개였는데 거의 11,000개 정도 줄어들고 있고요. 입주 물량 같은 경우도 지금 2023년에 저희 최고치예요. 최고치고 24년부터 입주 물량도 줄어들게 됩니다.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분양 물량이 많았는데 대구에서는 더 이상 그 분양 승인을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. 승인 안 해주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공급이 더 줄어들겠구나. 그런 것들을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대구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건 아니잖아요. 결국에는 반등을 할 건데 이게 언제 이제 반등을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들인 아까 말씀드렸던 미분양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. 그 미분양도 정말 절대적인 수치가 있거든요. 보통은 미분양 같은 경우는 그 인구 수의 0.1% 수준까지 떨어져야지 이제 이 지역이 확실히 반등한다고 보거든요. 그러면 미분양이 그 수에 근접하느냐, 요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. 입주 물량이 확실하게 이제 줄어드느냐, 요것도 저희가 보는 거예요.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청약 경쟁률입니다. 그 청약 경쟁률이 지금 최근까지 계속 전체 미달이 났고요. 더 이상 지금은 분양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. 그럼 이 청약 경쟁률이 완판이 나는 곳이 생기기 시작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. 완판이 날 때도 모든 대구에 있는 지역이 한 번에 다 완판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좀 상위인 곳들, 입지가 좋은 곳들, 정말 여기서도 수요가 있는 곳들은 완판이 나기 시작해요. 그러다가 점점 그보다 못한 곳들도 이 완판이 되는 곳들이 늘어나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분양하는 곳들 중에서 완판되는 곳들이 생기는지 그게 이제 확실히 대구에 수요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지표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연자 분께서는 일단 이 대구라는 지역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.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흐름을 계속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이제 고민인 부분이 이 5억짜리 신축을 사서 여기에 이제 실거주 겸 투자를 할 것인가, 아니면 2억짜리 구축을 사서 여기에 이제 거주를 하고 나머지 조금이라도 남는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정말 대구라는 곳에 만약에 이분이 지금 집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다면 이 상승의 흐름이 온다 하더라도 확실히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, 수요가 있는 곳, 신축인 곳들은 더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게 우리가 뭐 투자를 한다, 내 집 마련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가족의 행복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아내분께서 임신을 하신 상황이고 아내분도 신축을 원하고 또 나중에 자녀를 낳으셔야 되는데 이 자녀를 키우기에도 아무래도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뭐 1층에 차도 다니지 않고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부분까지 저는 다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다면 이게 입지마다 뭐 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이게 뭐 신축이냐 구축이냐라고 따졌을 때는 그래도 저는 신축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럼 여기서 저는 내가 어떻게 이 집을 살 것인가,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시드 머니는 현금이 2억 정도 있다고 하셨어요. 그러면 지금 5억이니까 보통 대출이 저희가 60%까지 가능하잖아요. 그러면, 3억까지는 대출이 되니까 이 시드로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리고 특례보금자료 대출 같은 경우도 그 1주택자도 가능하잖아요. 근데 1주택자가 기존의 집을 3년 이내에 이제 팔게 되시면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기존에 갖고 계시던 그 집을 내가 3년 안에 팔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대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활용을 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대구 같은 곳들을 보면 선제 급매물도 많고요. 뭐 기존의 뭐 분양권 같은 것들도 마이너스 피도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기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전 대비해서 가격이 뭐 정말 2억, 3억씩 빠진 것들, 뭐 급매물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이에요.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렇게 지금 실거주로
뭐 접근을 하시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. 사실 우리가 투자로 접근을 하려면 우리가 투자금이 많이 들잖아요. 특히 뭐 대구는 입주 물량이 지금 많으니까 전세가가 많이 낮아요. 그 전세가 같은 경우는 지금 33평 기준으로 뭐 2억 후반에서 3억대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돈이 많이 드니까 사실 힘들 수 있지만 이분은 실거주로 지금 접근하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 이분께서도 5억의 뭐 신축 아파트를 어떤 곳을 살지를 잘 선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곳을 보실 때 기존의 기축 아파트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기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괜찮은 입지, 뭐 학군도 괜찮은 수성구 범호사동 같은 경우는 사실 매매가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쉽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수성구만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. 다른 곳들도 확실히 여기가 뭐 학군이 괜찮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곳들도 있습니다. 그런 곳들의 아파트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33평 같은 경우에 뭐 거의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까지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매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축 아파트를 보신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, 두 번째는 분양권인데요. 분양권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장을 겪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확실히 급매물이 많은 상황이에요.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때 분양권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양가를 잘 보셔야 돼요.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는 이게 분양을 할 때 점점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분양가가 13평 기준으로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사실 이게 뭐 마피가 나오고 한다 하더라도 이걸 선택하기보다는 더 입지가 괜찮은 기축 아파트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분양권이라고 해서 이게 더 새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.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매물을 선택하시면 더 좋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 이야기도 좀 말씀드렸는데요. 무조건 지금 대구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이분 같은 경우는 대구에 이사를 오실 것이고 대구에 실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또 소치님들의 사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조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